오늘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화요일 아닙니다. 그런데 화요일 같은 목요일, 또 내일은 신나는 금요일, 한 주가 이렇게 늘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 연휴 이후에 복귀하실 때는 어떠셨나요? 더 쉬고 싶고, 이거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기 피곤한데 생각 안 하셨는지요? 쉴 때는 좋은데 막상 다시 복귀하려면은 의욕이 안 나고 더 피곤한 거.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상담 심리사 그리고 연세대학교 연구 교수인 이헌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연휴 이후에 잘 일상으로 복귀하셨어요? 네. 잘 복귀했는데 네. 또 내일만 또 우리가 가면 쉬잖아요. 3일 연속. 그래서 약간 붕 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요일 한글날까지.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쉬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쉬면 뭔가 재충전이 되고 네. 다시 힘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하지? 이런 기분들 좀 느낀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심리학하고도 좀 연결이 됩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열심히 빡세게 일하다가 네. 나중에 그냥 빡세게 쉬면 네. 사우나처럼 빡세게 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네네. 뭐 며칠 그냥 빡세게 자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게 별로 좋지는 않고요. 네. 사실 그렇게 하면 일상이 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듬이. 네, 리듬 자체가 깨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쉼에는 좀 독약과 것 같은 어떤 측면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긴 연휴 속에서 사실 명절 같은 경우 가보면 잠자리도 많이 불편하고 또 수면 패턴도 많이 바뀌고 또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또 막 과식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정말 쉼을 잘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되게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오히려 그 본인만의 루틴, 패턴, 이 리듬이 깨지면서 네. 더 피곤해질 수 있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 연휴 때 돌이켜보면 다 쉰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일을 했죠. 네. 운전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네. 많이 하고. 네. 근데 여기에서 무기력한 상황이라는 네.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요. 기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기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하기 싫은 상태, 소위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 내적인 동기가 메말라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메말라 있는 상태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길을 걷는 것과 진흙탕이 되게 많은 길을 걸으면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도로를 걸으면 우리가 잘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진흙탕이 많으면 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어기적거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진흙이 있어서 막 끈적끈적해서 잘 못 가는 상태 있잖아요. 네. 나는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나는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이러한 마음에서는 굉장히 격동이 생기는데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느리게 가고 어떻게 보면 좀 게을러 보이는 그런 특징이 조금 무기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은 의지는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왜 이렇게 무기력해? 네. 이렇게 보이는 상태.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게으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게으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게으른 거는요. 자기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7시 반인데 예.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겉으로 보일 때는 게으름과 무기력이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무기력은요. 내가 일어나야 된다고 자꾸 엑셀을 밟는 거예요. 근데 피단이니까 이게 안 가잖아요. 차가. 기어를 안 넣어놓고 네네. 엑셀만 밟는 상황.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가야 돼 엄청 사실 괴롭죠 지금. 힘든 거죠.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상태인 거고 무기력은. 게으름은 그냥 핸드폰 하는 것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갈 수도 있는데 핸드폰을 하는 게 더 재밌고 좋으니까 그냥 그걸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안 봐도 되는 거. 네. 막 짧은 영상 이런 거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지가 어떻게 담겨 있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 직장인이나 우리 학생들 중에 많은 분들을 게으르다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사실 많은 경우는 게으르다기보다는 지금 무기력증에 되게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무기력에 젖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의지는 있지만 네. 좀 뭔가 지쳐 있다. 네, 지쳐 있고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걸 또 주변에서 좀 알아봐줘야 될 텐데. 네. 이게 무기력이 심해지면 우울증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서요. 학습된 무기력. 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뭐 무기력을 넘어서 이제 소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죠. 소진으로 가버린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번아웃 돼버리고 네, 사람이 그냥 탈탈 털려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기력이 온다는 거는 하나의 신호예요. 내가 지금 동기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동기가 떨어졌다. 네. 사실 차가 이게 기름이 떨어졌는데 자꾸 엑셀을 밟으면 이 차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지금 힘이 없는 상태인데 자꾸 내가 엑셀만 밟고 있고 가야 된다고 하고 막 이를 악물고 가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더 크게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몸에 네.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네. 나라는 사람이 차라면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네. 오일류는 충분한지를 스스로 좀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돼, 네. 달려야 돼, 해내야 돼 라고 했다간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군요. 실제로 프리젠티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어요. 프리젠티즘이요? 네, 프리젠티즘. 이게 뭐냐면 회사에는 왔는데 그냥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영혼 없이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고 있고 이메일 체크만 하고 있는 거. 소위 일은 안 하고 그냥 회사에 와 있는데 영혼 없이 와 있는 거. 그러한 어떤 용어를 우리 프리젠티즘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만약에 내가 무기력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막 어떻게 해서는 와야 돼. 일을 악물고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오면은 실제로 그 안에서 생산력 있고 성공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꾸 실패감을 마주하게 되고 또 상사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고. 그럼 자꾸 나한테 좌절감이 생기고 이것은 나에게 더 깊은 무기력의 또아리로 좀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력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먼저 무기력에서 좀 빠져나오려면 스스로는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예. 일단은 무기력을 심리적으로 보지 마시고 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자체도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네. 산책이 좋습니다. 산책. 네. 네. 자연광을 보고 자연을 마주하면서 짧은 산책 있죠. 아침 저녁 뭐 2번 다 하면 좋겠지만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아침에 산책을 가볍게 해보는 거. 그리고 기지개 좀 펴보고 스트레칭 정도 해보는 거. 그래서 몸 자체를 조금 기력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무기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이 약해 이런 게 아니라 네. 내 몸의 에너지가 떨어진 거야 네. 라고 하면서 산책도 하고 네. 뭐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 것도 방법일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을 이제 복귀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네. 받고. 네. 그럼 직장 생활 안에 좋은 게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직장 진짜 가긴 싫은데 그 안에 내가 진짜 맛있는 커피집은 있었어. 네. 거기 마들리는 좀 있었어. 이런 걸 내가 상상해 보면서 그래 거길 가면 그건 먹을 수 있지. 이번에 김대리한테 내가 꼭 좀 이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김대리 이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뭔가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 포인트를 찾아서 조금 친밀감을 가지고 친숙함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는 거. 그 속에서 어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주유소, 나의 네. 충전소를 중간중간에 마련해 놓는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무기력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네. 또 주변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주변에서는 좀 어떻게 챙겨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무기력한 사람에게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판단하는 게 게으르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지 쟤왜 않기. 이렇게 게을러? 네. 우리 아이가 갑자기 학원도 가고 막 학원도 가야 되는데 너무 막 울어야 하기 싫다고. 네. 넌 충분히 쉬었는데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러지 말고. 너 연휴 때 늦잠 많이 잤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 그 아이가 아직 지금 리듬 자체가 깨져 있는 상태일 수 있으니까 막 울고 막 그랬을 때 뭐 꼭 뭐 가야 되는 학원이 아니고 조금 빠져도 되는 정도면은 좀 아이의 의견도 좀 협상해서 받아들여주고 점차적으로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주는 거. 소위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 기력을 차오를 때까지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리듬을 되찾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네. 근데 옆에서 뭐 좋은 음식을 주거나 네.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또 도움도 될 테고요. 맞습니다. 아하. 그러게요. 이게 무기력이 누군가의 잘못은 아닙니다.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 발이
진흙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니지. 네. 그게 보이지 않는 진흙일 네. 수도 있다라는 거 주변에서도 좀 그렇게 잘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찬바람 붑니다. 이럴 때 내년 트렌드를 또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돈의 흐름과도 연결이 되는 인간이 마음이 가는 곳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부 때는 저희가 트렌드를 또 살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